보세요. 자, 시험엔 잘 나왔던 거를 제가 추려서 유형들 총 25개의 유형들로 정리를 해봤고 수열, 지수, 로그까지 시험 범위 해당하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부터 봅시다. 자, 거기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등차 수열이 지금 X, A1, A2, A3, Y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보시면 X, 그 다음에 B1, B2, B5,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A2 빼기 A1과 B5 빼기 B1의 B4의 값을 계산해봐라 라는 거지. 됐니? 예.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A2에서 A1을 뺐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걸 빼셨다 라는 얘기는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죠? 그럼 이것에 A2-A1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와 같냐면 공차 구하라는 것과 같겠죠. 얘도.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B5-B4를 빼서 해봐라 라는 얘기는 밑에 있는 공차 구하셔라 라는 얘기와 같겠지.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열부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항이 X고 Y라는 항, 자, X와 Y라는 항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X라는 항과 Y라는 항을 봤더니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다섯 번째 항이죠? 그죠? 다섯 번째 항이니까 Y는 X 더하기 4배의 D1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밑에 식을 보시게 되면 전체 항이 몇 개? 몇 개? 7개죠, 얘는. 그죠? 그러면 X에다가 이제 Y가 될 텐데 이 관계식을 뽑아보면 Y는 X에다가 몇 개? 6개죠. 6개의 공차를 더한 것과 같다. 등차 수열이니까. 됐니?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얘를 넘겨서 빼기로 바꾸시고 4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D1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4분의 Y-X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써진에서 보시게 되면 얘 넘기시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6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D2라는 것은 어떻게 써지겠다? 6분의 Y-X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A2-A1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B2-B가 아니죠. B5-B4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공차를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나눗셈을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나눠질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얘랑 얘가 지워질 거고요. 요거 분의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5가 37일 때까지 끊어봐. 자, 그러면 첫 번째 A15라는 애는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A1 더하기 14 곱하기 공차 4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죠? 자, 이게 문제에서 얼마래요? 37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됐니? 자, 그러면 14 곱하기 4를 해보시면 되는데 14 곱하기 4가 얼마야? 56이죠. 56을 넘기시면 되니까 초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초항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초항 알고 공차 아니까 내가 일반항 구해보면 AN이라는 것을 구해보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9 더하기 공차 4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 빼기 1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시면 AN이 뭐가 나오냐면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다 까지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4N-23이라는 요 일반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 값이 뭐가 되는? 최소값이 되는, 그 절대값이 최소값이 되는 N값을 구해보셔라 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항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19부터 출발을 하죠, 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9부터 출발을 해서 공차를 4씩 더하니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가겠네. 됐니? 그러면은 어딘가에 값이 있을 텐데, 잘 봐. 내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자, 처음에 시작이 무슨 숫자야? 음수죠.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계속 숫자가 어떻게 돼?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음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숫자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0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 봐봐.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얘는 0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아라 라는 것이. 절대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가장 0에 가까워질 때를 찾으셔라 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자연수 좀 집어넣어 볼 텐데, 자, 첫 번째 5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n에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음 항은 얼마만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3에다가 다음 항은 얼마만 더해주면 돼? 4만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 4 더하면 얼마야? 1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봐. 얘가 몇 번째 항이야? 지금 뭐 집어넣었어? n자리에? 5 집어넣었죠. 5. n에다가 5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5번째 항이죠? n에다가 5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 항은 당연히 몇 번째 항일 거고 6번째 항이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절대값 A5라는 것은 얼마야? 3이고 절대값 A6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누가 더 가까워? 얘가 더 가깝네. 그치? 따라서 n값은 얼마가 될 거다?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정리하십시오. 무슨 중앙? 등차 중앙이죠? 3번은 3차 방정식이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밑줄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즉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밑줄 치세요. 그러면 그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치? 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 3차 방정식 지금 써지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를 이룬다고 했죠. 그죠? 세 근이 등차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세 근을 구해보시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써줘도 상관 있니 없니? 없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잘 봐. 이 세 개의 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합을 구해봅시다. 세 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3a죠. 자, 3a는 근거계수의 관계 쓰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3이네요. 그치? 따라서 a가 얼마 나옵니까?
1이다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A가 1이다.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또 우리가 구할 필요 없이요. A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뭐야? 근이죠. 그럼 근거기서의 관계 더 쓸 필요 없이 A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근이니까 얘는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 이거 등차중앙 문제 아니네. 등차중앙으로 푸는 문제도 있는데 그냥 등차 수열에서 우리 미지수 놓기네. 이 문제. 근데 등차중앙도 나올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에서의 미지수 넣는 문제. 자, 그러면은 이 A가 1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방정식에다가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을 각각 집어넣으시게 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시게 되면 K 값을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다 라는 거죠. 그죠? 쉽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도 작년에 기출문제로 좀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등차수열 합의 활용입니다. 걔는. 등차수열 합의 활용인데 사실 활용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단원에서든지 간에 여러 가지와 연계가 돼서 나올 수가 있어. 됐니? 네. 그래서 자, 작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밑줄.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밑줄 치세요. 자, 100부터 20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라는 얘기를 줄여서 줄여서 말하면 뭘까요? 7의 배수겠죠. 7의 배수. 7의 배수 구해봐라. 됐니? 그럼 7의 배수니까 얘는 어떻게 써질까요? 7의 배수는 구해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100부터 200 사이에서 7의 배수 처음에가 105죠. 100보다 바로 큰 숫자가 105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110? 이겠죠. 7의 배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119 나오겠죠. 이런 식. 됐니? 네.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자, 7의 배수입니다. 7의 배수라는 얘기는 공차가 얼마다? 7인 숫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써진 요 숫자들을 있잖아요. 요 숫자들을 쌤이 어떤 새로운 수열 AN이다 라고 놓으시게 되면 얘는 공차가 얼마이고 7이고 초항이 얼마인 105가 되는 등차 수열의 형태가 나올 거다. 됐니? 따라서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지냐면 105 더하기 얼마? 7 곱하기 n-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AN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05 더하기 7n 마이너스 7이 돼서 얘는 7n 플러스 98까지 나오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무슨 값이에요, 지금? 일단 끝항을 찾아야겠죠. 합이니까. 여기 써진 것 중에 200보다 작은 7의 배수를 하나 찾아줘야겠네. 됐니? 그러면 n값 먼저 구해보시면 7n 플러스 98에서요.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200보다 작거나 같은 n값을 먼저 찾아보시면 얘 넘어가시면 얼마가 돼요? 102가 되죠. 그치? 그럼 102를 7로 나누시게 되면 n이 7분의 10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그럼 7분의 102는 대략적으로 14.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n값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돼요? 14항이다 라는 거죠. 됐니? 14항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14 집어넣으시게 되면 7, 14 하시면 얼마입니까? 98인가요? 맞죠? 14 곱하기 7 하시면 그치? 그러면 14에다가 7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여기 끝항의 숫자가 얼마다? 196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고 잘 봐.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에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이제?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등차수열 합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등차수열 합의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지. 그지? 그러면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가 돼요? 여기가 초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14개가 되겠죠. 왜? 여기다가 14 집어넣은 거니까. 얘네다 14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몇 항? 14항이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항의 개수가 14가 되는 거고 곱하기 초항은 얼마가 돼요? 105 더하기 끝항은 19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답은 2107이다. 그래서 2번이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정리하시고요. 오늘 한 거 꼭 복습해라잉. 시험 전에. 알겠지? 사랑하고 싶은 아이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좋게 말할 때. 알았지?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얘도 등차 수열이네요. 등차 수열에서 초항이 20, 다섯 번째 항은 5대 8이래요. 뭐부터 썼을까? 공차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A5부터 가겠습니다. 자, A5는 초항 20 더하기 몇 D? 4D겠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8이네. 그죠? 따라서 D 값은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까지 한번 구해보시면 A에는 20 곱하기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AN이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다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열의 구조를 잠깐 봤더니 잘 봐. 수열을 늘었어 보면 20이고요. 그 다음에 17이 될 거고요. 1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각 항의 절대값의 합에서 어디까지? 10항까지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근데 이 수열 잘 봐봐. 첫 번째 시작은 양수에서 시작하죠. 네. 근데 이 항들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네. 그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라는 얘기는 음수도 뭘로 계산하라는 거야? 양수로 계산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그냥 항의 개수, 그 합의 공식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알겠니? 네. 오케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합의 공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지. 네. 그치? 그러면 그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생기겠죠? 네. 그죠? 그거부터 찾아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20, 17, 14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시간 안 세우고 그냥 세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11, 8, 5, 3, 30 깎으니까 2, 마이너스 1. 오, 이렇게 생깁니다. 그치? 맞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양수죠. 즉, 1항부터 어디까지? 7항까지는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써지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수가 돼요? 음수죠 지금? 그죠? 근데 각각에다가 뭘 씌워서 더하자고?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자고. 그럼 1 더하고 4 더하고 7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2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봐. 자, 그러면 이거 합 구하고 이거 합 구해서 그냥 얘는 더해주시면 답은 나와요. 89라고. 자, 그러면 이건 10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써본 건데 만일은 100개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다 쓸 거야? 아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구하는 법을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수열의 형태 자체가 처음에는 음수로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야? 깎이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다다르겠어? 음수까지 다다르겠지. 그지? 자, 그럼 내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 공부하는 거니까 잘 봐. 여기에서 AN이 SN이 최대가 되는 n값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말이야. 이 수열에서 SN이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n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조금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20이었고 17이었고 14였고 11이었어. 자,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두 개 더하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이거보다 잘 봐. 이거 세 개 더한 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14 더해지니까. 얘를 추가해서 더하면 그 전에 더한 것보다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죠. 11이니까. 자, 그럼 계속 늘어나다가 잘 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합이 계속 늘어나. 합이 계속 늘어나다가 자, 여기 봐. 여기까지 더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여기까지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요.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죠. 합은 다시 여기까지 더한 거는 양수만 싹 다 더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가 줄어들면 얘를 더하면 합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꺾이겠죠. 다시 됐니?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여기가 요게 언제 바뀌냐? 그때 n값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점이 언제가 될 때일 거다? 바로 최대가 될 때일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항들이 뭐가 될 때? 양수일 때겠죠. 근데 그게 모든 항이 양수일 때는 여기까지도 모든 항이 양수잖아.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로 바뀌기 직전까지겠죠. 음수를 더해주면 줄어드니까 전체 합은. 그지? 그죠? 롤에서 아까 보면 롤 안 해? 롤 몰라? 몰라? 아예 안 해봤어? 별로 안 해? 롤계 명언이 있잖아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꼭 병신이다. 사람이 5명이 모이면 한 명은 꼭 병신이다. 한 명은 쓰레기이기 마련. 뭐 그런 그 옛날 나루토에 나왔던 말인데 유명한 짤방으로 쓰이고 있죠. 사람이 5명 이상이 모이면 한 명은 쓰레기이기 마련이지. 그렇네. 근데 뭐 잘 봐. 여기까지는 다 양수다가 이런 거야. 얘가 쓰레기인 거야. 얘가 쓰레기인 거야. 얘 더해주면 마이너스 깎아먹는 애야. 전체를 깎아먹는 놈이 더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음수로 바뀌기 직전인 거예요. 음수로 바뀌기 직전. 즉 일반항 AN이 음수가 되기 직전에 n값까지 더해주면 그 합이 뭐가 될 거다? 최수가 될 거다.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AN에 대한 식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돼?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라는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넘기시면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n은 뭐보다 크다? 3분의 23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그럼 이게 대략적인 값이 7. 얼마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치? 그럼 n값은 어디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예요?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최대가 되게 하는 n값은 8이에요? 7이에요? 7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해서 해볼게. 자,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음수에서 시작해서, 자, 초항이 음수야. 초항은 음수이고요. 공차가 양수예요. 그럼 어떤 구조겠어? 등차 수열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지. 그지? 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써질 거냐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런 거죠. SN이 뭐가 되는? 최소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n 값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합이 처음에는 점점 내려가다가 양수가 더해지니까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요때의 n 값에 대해서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최소가 될 때는 얘랑 똑같이 얘기해봐. 뭐가 되겠어? 똑같이 얘기해봐. 얘가 음수로 바뀌기 직전까지의 합이 최대였잖아. 그럼 얘는 양수겠죠. 그지? 그래서 뭐가 돼요? 양수로 바뀌기 직전까지가 최대일 거다라는 겁니다. 됐니? 언제? 초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 얘랑 반대죠. 되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에서 지금 등차수열 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대값 씌워서 나온 것도 작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고, 이것도 나왔었어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알겠지? 근데 셋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논리. 됐습니까? 오케이. 6번 보세요. 정리하시고. 육 번. 자, 6번 별표 하나 치십시오. 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나 문제적으로나 잘 나오고. 6번이 바로 뭡니까? AN, SN 한계겠죠. 일반항과 수열의 합과의 관계. 일반항과 수열의 합과의 관계. 자, 그러면 공식부터 정리하자. 공식부터 정리하자. 자, AN을 뭘 이용해서 SN-SN-1이다. 이렇게. 되니? 그리고 얘는 원칙적으로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할 거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상황. 이 공식을 어느 상황에서 쓸까를 알아야겠지? 그치?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에서 합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죠. 합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합에 관한 식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불러봐. 첫 번째 뭐야? SN이지. 그치? 두 번째는 뭡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죠. 동의어죠? 그죠? 자, 이거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합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합에 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AN을 구하자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쓸 거다. 그니 어떤 공식을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거냐? 그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푸는 거예요.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뭐합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공식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에 이제 미적분 공부하실 때도 그렇지만 2학년 올라와서 미적분 공부하실 때도 이 공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공식을 써야 될까? 아니면 문제만 딱 보고 아 이걸로 풀어야겠구나. 이런 게 잘 돼야지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문제풀이 강좌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고. 받아 적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습할 때 그런 거에 염두에서 두라고. 공부하라고.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도.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얘는 등차 수열에서만 쓰여요? 아니요. 등비 수열에서도 또 쓰여요. 알겠지? 등차 등비 둘 다 나와. 등차 등비 둘 다 나와.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다 미적분 원가시면 이거 급수에서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수적으로 공부하자. 추가적으로. 자, 공식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일반항 물어봐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원칙적으로는 n이 1일 때 성립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근데 n이 1일 때도 성립하더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를 이룰 때 혹은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룰 때. 그 말인 즉슨 한마디로 정의하면 첫째 항부터 규칙성을 가질 때. 되니? 그러니까 첫째 항만 동떨어지고 나머지 둘째 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항도 포함해서 규칙성을 가질 때 이런 뉘앙스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해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 성립해야 돼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SN에 1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한 공식으로 구한 거죠. AN에 1 대입했을 이 두 개가 같으면 1일 때부터 성립되죠. 어느 수열이 문제에서 주어진 SN에 1 대입했을 때와 내가 구한 AN에 1 대입했을 때 두 개가 같으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겁니다. 이 말이 줄여서 얘기하면 A1은 S1과 같다. 자, 그러면 잘 봐.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면 어디가 초항이에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죠. 다시 두 개가 같으면 첫째 항부터 그냥 규칙성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경우도 있겠죠. 두 개가 다르면 누가 첫째 항이야? 위에 거야, 위에 거.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이라니까? 근데 이걸 내가 해봤는데 구한 거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나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나 동일하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위에 거에다 1 대입하라. 이게 첫째 항. 알겠어? 이게 기준이야. 이게. 원래. 영광이 졸리냐? 네. 뭐만 좋냐? 네. 왜 이렇게 피곤해? 괜찮아요. 아, 다 알아? 아니요. 너무 쉬워서? 아이고. 됐어?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여기까지 하고 6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SN이라는 게 3의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기억번부터 가겠습니다. 기억번 가시고 니은번 가고 디귿번인데 니은번부터 하자. 자, 즉 봐봐. SN이 문제에서 주어졌지. 이렇게. 됐니? SN이. 그죠? 그러면 AN부터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AN을 구해보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SN이 얼마야? 3의 n제곱 빼기 1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3의 n-1제곱 빼기 1이겠지? 됐니?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이식 정리해보면 자 얘는 잘 보세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가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앞에다가 요걸 바꿔볼게. 자 요 3의 n제곱을 쌤이 바꿔볼게요. 3의 n제곱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3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곱하기잖아. 네.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3의 n-1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워주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얘와 얘가 남는데 동일하잖아요. 뒤에가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게. 근데 앞에 개수를 봤더니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의 n-1이겠지? 그지? 자, 이게 원칙적으로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자, 그러면 기억번, 니은번 가겠습니다.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맞아, 틀려? 맞죠? 했니? 네. 맞죠? A, N입니다. 그럼 니은번 맞아요. 자, 그럼 기억번 해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문제에서 A1 내가 구한 A1에다가 대입해보자. 얼마니? 내가 구한 A1에다가 AN에다가 1 대입하면 2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SN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니? 2죠? 두 개 같아 달라? 같네. 기억번 틀렸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두 개가 뭐예요? 서로 같죠? 서로 같다는 얘기는 규칙성이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써진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초항이 얼마예요? A1이 2죠. 그죠? A1이 2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3이죠? 이거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디귿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따라서 디귿도 맞다. 한 몇 번? 4번. 됐니? 한 몇 번? 4번. 됐죠? 됐죠? 네. 오케이. 7번은 이따 쉬었다가 잠깐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있다가 지나고 잠깐 넘겨보세요. 8번 먼저 갈게요. 7번 원리학교니까 시간이 있는 걸.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입니까? 시그마에서 변수인지 상수인지 따지는 유형이죠. 자, 8번 보세요. 얘들아, 시그마에서는 밑에 있는 문자가 변수야. 무조건. 됐니?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문자가 다른 경우 있죠. 요거 문제 시험에 작년에 굉장히 잘 나왔고 애들도 많이 헷갈려서 틀렸으니까 잘 보세요. 이거. 근데 이거 뭐 기본서에 맨날 나와 있는 유제이기 때문에 유제 수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 여기 봐봐. 시험에서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얘들아. 시험에서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안에 거부터 해. 하나씩 해, 하나씩. 됐니? 하나씩. 첫 번째 그러면 시그마 m이라는 게 1부터 n까지 m 곱하기 n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밑에 있는 문자 뭐야? m이지. 그치?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변수야. 됐어? 얘가 뭐야? 상수야. 자, 그럼 상수 문제 풀 때 상수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에서 상수는 앞으로 빼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써줘요? n 곱하기 시그마 k 이렇게 써주겠네요?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n만 있잖아. 1부터 n까지 뭐의 총합? 자연수의 총합이죠. 그죠? 그럼 공식 쓰면 n 곱하기 뒤에 거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지. 되었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 안에 있는 식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자 여기 요 자리에 써진 애가 정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됐니? 따라서 여기에 써진 애가 정리하면 2분의 n제곱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는 두 번째 시그마를 풀어줘야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시그마를 풀어주시게 되면
2분의 앞에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2분의는 밖으로 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자, 그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써집니까? n세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n제곱. 그러면은 시그마를 분배하시게 되면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앞에 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앞에 거 어떻게 돼요?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됐니? 더하기 얘는 n제곱이니까 6분의 5, 6, 1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 먼저 계산해줘야죠.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답판에 2분의 1 곱하시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140 나옵니다. 됐니? 네. 두 번 하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제곱 아닌데 AK 마이너스 6 BK 플러스 2 A 200. 자, 그랬을 때 문제 봐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뭐부터 해야 돼? 분배해야죠. 아니, 분배합니다. 자, 분배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될 거고 마이너스 6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그냥 바로 할게요. 2N이 될 거예요. 그리고 200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는 게 자, 이만큼이 얼마? N제곱이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얼마? 2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n 얘가 넘겨 마이너스 얼마? 200이다 0일 거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얘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10n 빼기 200은 얼마? 0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인수분해 하시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써져요? 마이너스 20. n 플러스 10 n 마이너스 20 얘가 0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자연수 n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얼마? 20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되었습니까? 네. 오케이. 그치? 자, 시그마에서 잘 나오는 유형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그마였죠? 자, 시그마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올 텐데 잘 보세요. 해봐. 시그마 돼 있고요. 이 자리에 다항식이 들어간다면 다항식 K에 대한 다항식 N에 대한 다항식 뭐 이런 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건 공식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공식 3가지가 뭡니까?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요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단순 계산 하라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아까
8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주는데 시그마가 몇 개? 2개 겹치는 경우죠. 그때는 뭐 주의하자? 변수인지 상수인지 주의하자. 됐니?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면 만약에 시그마가 2개 이상 나오는 2개 겹치는 경우 8번 문제처럼요. 8번 문제처럼 그런 경우에는 항상 변수와 상수가 어떤 문자인지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서 계산을 잘 하셔라 라는 겁니다. 8번 문제 풀 때처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그마의 요 자리에 지수식의 형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 뜨니? 자, 그러면 이 수열은 이거는 어떤 거의 합이냐면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된다. 뜨니?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 등비 수열이겠구나. 됐니? 오케이? 그렇죠?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 자, 여기 써진 식의 형태가 뭡니까? 지수죠 지금. 그죠? 지수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다 2, 0제곱, 2의 1제곱, 제곱, 세제곱, 4제곱까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그대로 쓰시면 공비가 2니까 2 빼기 1분의 초항은 1이죠.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 5 빼기 1제곱이다. 따라서 얼마다? 31이다.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된다고. 지수식이 나왔을 때는. 시그마 옆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하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웨솔링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죠. 4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얘는 분자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시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자, 이 자리가 4분의 3의 K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 자리에 2분의 1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면 등비 수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랑 동의어다. 오케이? 그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자, 이 자리에 1, 2를 제외한 위에 거와 위에 다항식과 지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변형을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변형 가장 대표적인 변형이 뭐가 있겠어요? 부분분수 혹은 루트꼴 유리화하는 거 이런 거 변형을 해서 무조건 뭐 할 거냐? 대입후 나열해서 풀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입후 나열을 통해서 나는 결론적으로 뭘 할 거다? 지워나갈 거다. 소구할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세요.